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좌골신경통이라고? 좌골신경통이란 엉덩이와 골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잘못된 자세로 인해 나타나는데, 엉덩이가 뻐근하면서 아프고 다리로 내려가면서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게 특징이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좌골신경통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치료법 가운데에서도 신경 프롤로 테라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네. 한 번 들게 된 버릇이나 습관은 고치기가 참 힘들죠. 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네. 혹시 네. 두 분은 자세 보니까 뭐 바른 것 같은데 네. 자세와 관련된 잘못된 습관 혹시 가지고 있나요? 아, 있죠. 저는 3살부터 다리를 꼬기 시작했거든요. 특별히 이 오른쪽 다리가 왼쪽 위로 올라가면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고치려고 해도 참 힘드네요.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의자에 이렇게 기대하는 습관이 거의 있어요. 편하죠. 네, 허리가 네네. 아픈데도 이렇게 기대 않고 또 의자 위에 양반다리 하고 앉는 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실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 다 하루 동안 앉아 있는 시간이 참 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때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다 보면은 척추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잘못된 자세가 부르는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프롤로 의원 정재욱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좌골신경통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좌골신경통이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의 한 가지입니다. 그 좌골신경이 빠져나오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는데 그 통로에서 무언가에 의해 신경이 눌리면 신경이 아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게 바로 좌골신경통입니다. 즉 좌골신경통은 어떤 질환명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어떤 부위든지 통증이 생기면 그거는 좌골신경의 영역이라면 좌골신경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좌골신경통이 있으면 이제 허리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시고 알고 계신데 좌골신경통과 요통은 약간 다른데요. 좌골신경통은 엉덩이 이하로 이렇게 통증이 내려가는 반면에 요통은 엉덩이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그 허리 근처 혹은 엉덩이 근처에서만 통증을 느끼는 것을 요통이라고 합니다. 요통은 정말 아주 흔한 질환인데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한 번쯤은 경험을 할 만큼 흔하다고 돼 있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한 번쯤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에 대한 거는 요통보다는 조금 적지만 외래에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다리가 저리셔서 땡기셔서 아주 흔하게 방문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원인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좌골신경통 병명은 좀 생소하지만 이런 네.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참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좌골신경통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 궁금해지는데 뭐 아무래도 잘못된 자세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요? 예. 저도 자세가 안 좋은데요. 자세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현대인은 많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자세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좌골신경통은 좌골신경이 빠져나오는 통로 중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을 누르면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척추 질환이고요. 뭐 예를 들면 디스크가 터졌다, 탈출되었다, 혹은 척추관 협착증.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이런 질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네. 이게 좌골신경 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척추 질환이지만 증상은 좌골신경통이 생긴 거죠. 그러나 척추 질환 외에도 엉덩이 주변에 근육에 의해서 신경이 눌린 이상근 증후군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질환들, 또 천장관절 증후군, 하지정맥 부전 같은 병들도 다 좌골신경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척추 질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척추관 협착증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요 뼈와 요 뼈, 지금 요추 4번과 5번인데 요 사이로 빠져나오는 공간에서 공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은 노화나 잘못된 자세가 주요 선행 원인일 것이고요. 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좁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좌골신경의 영역 중의 일부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 MRI 소견이고요. 역시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뒤로 팽윤이 되면서 빠져나오는 그 구멍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좌골신경통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천장관절 중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뼈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을 때 엉치뼈가 있죠. 이걸 천골이라고 하고요. 엉덩이 뼈가 있는데 그걸 장골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는 천장관절 인대라는 것이 있고요. 인대가 아주 단단하게 서로를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해야 안전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강한 천장관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하려면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아이가 분만이 되려면 몸이 이렇게 이완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인대들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혹은 이제 외상에 의해서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이런 인대들이 문제가 생기면 천장관절의 안정성이 깨집니다. 그럼 안정성이 깨지면 주변에 지나가는 신경들을 누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좌골신경을 누를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생기는 증상이 천장관절 증후군에 의한 좌골신경통이죠. 아까 말한 척추질환하고도 증상은 유사한데 원인은 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골반뼈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 근육 아래로는 아까 말씀드린 좌골신경이라는 것이 빠져나오는데요. 이 이상근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이상근이 두꺼워지면 좌골신경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골신경 입장에서는 아프다고 아우성을 칠 텐데 그게 바로 좌골신경통이죠. 그래서 이상근에 의해서 좌골신경이 눌린 것을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외래에서 흔하게 만날 수가 있고요. 신경포착증후군은 좌골신경통도 좌골신경이 눌린 현상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경포착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복잡한 그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좌골신경이 자극됐을 때이고 비슷한 영역에는 이름이 좀 어려운 후대퇴 피부신경, 상둔피신경과 같은 신경들이 역시 영역을 담당하는데요. 이 신경들도 눌리면 좌골신경통하고 유사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좌골신경통이 있을 때 그게 다 좌골신경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신경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겠죠. 또 이거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혈관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하지정맥류라고도 하고요. 요즘에는 하지정맥부전이라는 병명을 쓰는데요. 외래에 찾아온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튀어나온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고 즉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당연히 하지정맥류인데 튀어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하지정맥류나 하지정맥부전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 넘버 원 이유가 하지정맥부전이 있는 사람이 여러 군데 통증, 특히 좌골신경통이 있어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좌골신경통이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하지정맥에 의해서 생긴 증상이라고 봐야겠죠.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심장이 다리 쪽으로 피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다리에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갈 때는 정맥으로 가는데 그 역할은 다리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근육을 사용하는 경우는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땐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걸어 다닐 때만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앉아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피는 심장 쪽으로 가지 않겠죠. 그럼 역류가 될 텐데 신께서 역류를 막기 위해 여기 이렇게 문 같은 밸브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밸브가 있으면 역류가 안 되는데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또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뭐 유전적인 이유로 이 밸브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피가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제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심장에서는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피를 보내줄 텐데 위로 올라가지는 않고 역류되는 피를 만나면 피가 잘 순환이 안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여기 근처에 뭔가 머무를 겁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신경에 자극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내려가는 아주 큰 신경인 좌골신경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 부전에 의한 좌골신경통도 생각보다는 아주 많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예전에 헬스장에 열심히 다닐 때 가장 제가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운동이 스쿼트랑 런지예요. 오. 왜냐하면 다리 중심을 잡아줘야 온 몸이 튼튼해진다. 그리고 또 예쁜 다리 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스쿼트랑 런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오히려 이 스쿼트나 런지가 좌골신경통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 네. 좌골신경통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 중에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인 이상근 증후군, 천장관절 증후군 같은 병들은 운동을 통해서 그 부위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지정맥 부전이라는 병은 스쿼트 같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허벅지에 있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종아리 근육은 사용을 안 하고 허벅지 근육만 사용을 하면 오히려 역류가 더 심해져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지만 일단 날씬한 몸과 튼튼한 바디라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운동하시는 게 오히려 좋겠죠. 네, 이렇게 좌골신경통의 진단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좌골신경통도 원인 질환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좀 달리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원인에 따라 치료가 좀 다를 텐데요. 만약에 그 원인이 척추 질환이라면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을 사용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거기에 맞는 도움을 주는 도수 치료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수술적인 치료도 한 대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치료 중에 하나는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치료인데요. 이 추간공 확장술은 옆구리 쪽으로 특수 바늘을 집어넣어서 그 좌골 신경을 누르고 있는 조직들을 살짝 긁어내고 그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이 눌린 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류의 치료입니다. 장점은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은 고령의 환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 당뇨라든지 하는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수술에 따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시술은 할 때 부분적인 마취를 한 후에 외래에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시술 후에도 특별히 안정을 요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자들에게서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좌골신경통의 원인이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인 이상근 증후군, 천장관절 증후군이라면 이것은 말 그대로 근육이나 인대가 뭔가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그 부위를 강화하기 위한 치료들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도 물론 도움이 되겠고요. 충격파나 수술적인 치료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치료 중에 하나는 프롤로테라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약해져 있는 조직, 고장난 조직에 어떤 주사액을 통해서 보통 고농도 포도당액을 많이 쓰는데요. 자극을 주고 자극을 준 후에 회복을 기다려서 조직이 정상이 되도록 돕는 그런 류의 치료입니다. 보통은 2에서 4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고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4, 6회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앞에서 좌골신경통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네. 신경포착 증후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작은 근육들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질환이니만큼 좀 쉬면 좋겠지만 네. 증상이 좀 오래 갈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경포착 증후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신경포착 증후군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또 그 외에 운동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 등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치료 중에 하나는 신경 프롤로라는 치료입니다. 신경 프롤로라는 치료는 국소 마취제나 스테로이드 성분을 이용해서 그 신경 주변을 마취시키는 신경 통증 주사 혹은 신경 차단술과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보통은 포도당, 5% 포도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하고 또 신경이 눌린 부위를 직접 풀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신경의 기능만 딱 떨어뜨리는 차단술과는 달리 신경 회복도 돕는 치료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 곳에만 치료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눌린 부위를 좀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의사의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상둔피신경이라는 거를 찾아낸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 신경 주변에는 혈관이 같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혈관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빨갛게 나타나지 않는데 환자가 아픈 영역에서 만약에 이 상둔피신경이 눌렸다고 하면 신경 주변에 어떤 물질들을 많이 분비를 해서 이와 같이 빨갛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 부위를 찾아내서 그 부위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원장님 주변에 보면 그런가 하면 이 하지정맥류 앞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사실 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시는 어머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약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압박 스타킹 있잖아요. 이 압박 스타킹만 신어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지정맥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나 지금 말씀해 주신 스타킹 같은 압박입니다. 압박만 하셔도 역류되는 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혈관의 밸브, 아까 말씀드린 피의 역류를 막는 문이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아래 문도 고장나고 점점 더 밑으로 점점 더 내려갑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 증상이 심하다면 그리고 스타킹을 신었는데도 별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원인을 찾아서 그 혈관을 좀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치료가 있겠지만 혈관 경화 주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혈관 경화 주사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초음파를 통해서 역류되는 혈관을 정확히 찾은 다음에 그 역류되는 혈관을 막아서 혈관을 사실은 파괴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혈관을 막으면 어떡하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는데 이거는 고장난 혈관만 막는 것이고 정상 혈관을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서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걸 초음파를 정확하게 보고 고장난 혈관을 잘 찾아낸 다음에 그 부위에 치료를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네, 지난달에 허리 디스크를 주제로 다루면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냥 저는 뭐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는데 저희가 하루 평균 앉아 있는 시간이 8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자세가 이 좌골신경통을 불러오는 만큼 앉아 있는 틈틈이 좀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이 좌골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 오늘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이론적인 거를 설명드리면 네. 여기 그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주 올바른 자세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조금 잘못된 자세 혹은 허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척추의 원래 모양인 척추 전만증을 유지하는 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각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쿼트 운동을 하거나 앉아 있거나 혹은 운전을 할 때 전만증의 각도를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반면에 약간 허리를 구정하게 이와 같이 전만증을 해치는 자세들은 좌골신경통은 물론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가 윗몸 일으키기인데 저 자주 하는데요. 아직은 젊으셔서 괜찮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척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윗몸 일으키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척추 전만증이 조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허리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보통 허리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제 40대 중반 이후에는 조심해서 하거나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뻐근한 느낌이 들거나 요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리에 좌골신경통이 생기면 가능하면 그런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은 하지 말고 이런 척추 전만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평소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폴로 치료로 좌골신경통이 개선된 실제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울러 전해주시죠. 예, 치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남자분이셨고요. 이 환자분이 주로 불편하신 거는 요통은 심하지가 않고 좌골신경 쪽으로 계속 당기고 뭔가 불편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아까 제가
그 진단편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쉬고 있으면 전혀 증상이 없고 일어서서 한 100m 정도 걸으면 그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한 걸 보면 이게 요추 4번과 5번 사이인데 여기가 척추관입니다. 이 관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정상에 비해서 많이 좁아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같은 환자의 사진을 옆에서 본 거고 이거는 횡단면을 본 건데 횡단면을 보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횡인대라고 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인대인데 얘가 두꺼워져서 이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스크 자체도 많이 팽윤이 돼서 이 빠져나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신경이 눌린 현상이기 때문에 눌린 부위를 풀어주는 치료가 환자에겐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과 같은 시술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바늘을 이용해서 그 좁아져 있는 공간 안에다가 약을 쓴 겁니다. 잘 안으로 약이 흘러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확인한 후에는 그 부위에 이제 그 좁아져 있는 신경을 넓혀주는 약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늘을 바꿔서 조금 더 긴 바늘을 집어넣고요. 여기 보면 스푼같이 조그맣게 다른 바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좁아져 있는 인대들을 이렇게 긁어내는 시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료를 한 후에 환자의 증상은 많이 완화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리가 땡기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허리도 아주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오늘 방송 중에 말씀드린 내용이 아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합시다 입니다. 사실은 자세가 거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으로는 넘버1이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늘 신경을 쓰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의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좌골신경통은 평생 한 번 이상 겪을 확률이 40%나 되는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만성이 돼서 우리 그 신경통, 특히나 우리 몸을 통증을 계속 이렇게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네. 또 원장님께서도 계속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평소에 다리를 꼰다든지 의자에 앉아서 양반 다리를 하는 자세 같은 잘못된 습관은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프롤로 의원 정재욱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